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저희가 예고 드렸던 대로 화요일 6시 1분을 조금 넘겼어요. 하지만 저희 돌아왔습니다. 네, 2주 진짜 금방 지나가네요. 너무 바람같이 지나갔어요. 사실 시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요. 피버83님, 85님 트하입니다. 트하. 네. 일단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도 메일이나 이런 데서 예고했듯이 총 3개의 세션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옆에 계신 이제 박윤 매니저가 어떤 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고요. 그 두 번째는 오늘 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스페셜 게스트 오셨죠. 그쵸. 네, 그거는 좀 이따 저희가 공개를 드리겠지만 저희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잘 사용하고 계신 저희 고객사분의 한 분을 모셔놓고 딥다이브하면서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도록 준비되어 있죠. 사례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벌써 6월 30일이잖아요, 오늘. 벌써 그렇게 됐네요. 네, AWS 상반기 결산하는 느낌으로 AWS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제 새롭게 추가된 뭐 서비스나 기능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룰 예정입니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첫 번째 세션이 시작했습니다. 벌써 시작했나요? 네. 아마 이제 일하면서 많이 이제 뵀던 고객분들도 있으실 거고 오늘 또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제 박윤이라고 하고 그 AWS에서 게임 쪽 어카운트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또 일하면서 뵐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트위치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그 내부적인 뉴스지만 효빈님, 윤님이 또 축하할 일이 있잖아요. 맞다. 네. 윤님이 최근에 승진하셨습니다. 하는구나. 네. 아직 제가 고기를 얻어먹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아직이죠. 네, 저희는 그래서 인정할 수 없는 승진이죠. 그렇죠. 아직은 인정할 수 없지만 윤님의 고객사분들 이 방송 보고 계시다면은 축하 한 번씩 좀 부탁을 꼭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한번 풀어주세요. 네. 또 이렇게 이런 걸 또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도 처음 봤네요. 일단 뭐 저희가 그 코로나의 안전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윤 매니저께서 오늘 마스크 좀 착용을 좀 하시면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거 어떤 게 있나요, 윤 매니저님? 아마 이제 그 AWS 많은 고객분들이 아마 사용하고 계시고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계실 텐데요.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트, 이제 비용 절감 관련된 승진턱 저 혹시 아시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자 주십시오. 쏘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오늘 이제 코스트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 그 AWS에 굉장히 많은 그 코스트 절감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옵션들도 있을 거고 또 최근에 나와서 한번 이렇게 리캡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논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네. 지금 준비하신 자료 영상으로 한번 좀 설명을 그럼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AWS도 마찬가지고 또 이제 아마존 뭐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비슷한 비용 관련된 어떤 철학을 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보통 저희가 리테일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셀러들을 많이 모집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셀러들을 많이 모집하면 이제 물건이 많아지겠죠. 종류가 많아지면 이제 그 고객 경험이 증진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택 사항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들이 많아지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고 그 규모의 경제 바탕으로 다시 고객에게 더 낮은 가격을 제공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낮은 가격 때문에 고객분들이 더 오시고 이런 것들이 선순환하는 구조로 간다라는 게 이제 아마존의 전체적인 비즈니스의 어떤 철학이고요. 이제 AW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그 고객분들을 위한 비용 절감 옵션들 이전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비용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희 고객분들은 지속적으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저희 어나운스먼트를 보시면 계속 뭐 언제 비용이 절감됐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비용을 인상한 사례는 없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절감을 하는 게 저희 목표고요. 고객분들이 많이 쓰시면 쓰실수록 계속해서 비용이 내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 철학이 그렇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비용을 낮춰주는 거 외에 고객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들도 있죠. 그렇죠.
뭐든지 이제 그 아껴 쓰면 잘 산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제 비용을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관리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는 이런 5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라이트 사이징입니다. 다 영문장표인데 네.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나 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옆에 왼쪽에 이제 콜로라도 분을 앉혀놓고 다음 장부터는 한글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좀만 네. 기다려 보시죠. 굉장히 디스를 많이 하신다. 리허설 때부터 쿠사리를 계속 뭐 승진하셨으니까 그렇죠. 진행하시죠. 라이트 사이징이라고 하면 그 올바른 사이징을 한다 뭐 이런 건데 결국에는 정말로 이게 우리가 딱 필요한 정도의 사이즈인지 이걸 잘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오버 프로비전드 됐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뭐 지금 우리가 뭐 CPU 4코어밖에 안 필요한데 뭐 8코어짜리를 쓰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낭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4코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실제로 8코어가 필요한데 4코어만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 이슈가 있겠죠. 그쵸.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유시지에 따라서 정확한 라이트 사이징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보통 런칭하실 때 좀 오버스펙으로 많이들 잡으시는데 이제 게임 운영하시면서 한 2주 정도 운영하시면서 보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유시지 패턴 같은 게 나와서 그렇죠.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그 다음 점검 때 좀 사이징을 다시 가져가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안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반기 런칭한 서비스 중에 그 컴퓨트 옵티마이저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 14일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머신러닝 어떤 분석에 기반해서 이게 라이트 사이징 됐는지, 뭐 오버 프로비전이 됐는지, 언더 유틸라이제이션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제 투비 인스턴스 추천을 해드리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코스트 익스플로러에서 손쉽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추가 비용도 없고요. 그래서 쓰시면 아마 이런 라이트 사이징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럼 이제 온프라미스 뭐 이제 기존에 AWS 쓰시던 고객들은 그런 식으로 라이트 사이징 하실 수 있는데 온프라미스의 워크로드를 AWS로 옮기고 싶다. 이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TSO 로직이라고 하는 디스커버리 툴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 기훈님이나 뭐 효빈님 같이 저희 AWS 직원분들한테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툴들을 활용해서 실제 온프라미스의 유틸라이제이션을 측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AWS 투비 인스턴스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리커멘데이션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나온 기능이죠? 네. TS 로직은 그렇죠. 비교적 최근에 나온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 스케줄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이제 보신 대로 스케줄링이고요. 사실 뭐 게임 쪽에는 상당히 드물긴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주중에만 서비스하고 뭐 주말에는 서비스하지 않는다거나 뭐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개발 서버 같은 거 퇴근할 때 네. 사실 꺼도 되는 그렇죠. 뭐 게임 산업군에서는 이제 개발 서버가 이제 대표적인 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안 쓰실 때는 꺼놓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 자체가 이제 시간당 과금이기 때문에 이제 켜놓는 게 이제 돈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개발자분들이 퇴근을 안 하신다고. 빨리 퇴근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프라이싱,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싱이에요. 그래서 프라이싱은 사실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디폴트로는 이제 온디맨드 프라이싱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온디맨드라는 거는 이제 뭐 수도 꼭지처럼 이제 쓴 만큼 돈을 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온디맨드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지, 뭐 스토리지도 이제 자주 쓰는 것들은 물론 스탠다드 형태로 쓰실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조절을 보통 하시잖아요. 온프라미스 환경에서도. 네. 이제 클라우드는 이런 걸 굉장히 손쉽게 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뭐 테이프나 뭐 이런 식으로 아카이빙 했던 거를 굉장히 클릭 몇 번만으로 손쉽게 훨씬 더 저렴한 스토리지로 백업하시거나 아카이빙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S3 같은 경우에는 뭐 S3 스탠다드를 쓰시다가 뭐 인프리퀀트 액세스로 가시고 뭐 거기서 이제 뭐 더 어떤 싱글 에이지 싱글 에이지로 간다든지 혹은 싱글 에이지 인프리퀀트 액세스로 간다든지 그 이후에 뭐 글래시어라고 하는 저희 아카이빙 스토리지가 또 따로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해서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는 방안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을 판단하시기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용 절감하기 위한 골을 세팅을 하고 그거에 걸맞는 이제 액션들을 취하는 게 있을 것 같고요. 네. 진스팡님께서 그 네. 인스턴스 사이즈를 찾는 팁 같은 거를 한번 좀 물어보시는데 네. 이게 사실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그 아까 윤님이 말씀해주신 그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클라우드워치에서 매트릭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제 유시지 패턴 같은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사이즈 조절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뭐 CPU 바운드인지 메모리 바운드인지 이제 이런 것도 판단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CPU, 뭐 네트워크 I/O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클라우드 와치 매트릭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을 하셔서 결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클라우드 상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냥 유용한 그런 환경이죠. 그리고 사실 이제 게임 쪽은 보통 스케일 업다운이 많잖아요. 큰 서버를 쓰거나 작은 서버를 쓰거나 하시는 게 많은데 그냥 보통 이제 웹앱 같은 경우는 좀 분산 처리하는 게 트렌드다 보니까 이제 작은 애들을 여러 개 만드시는 트렌드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그 인스턴스 개수 조정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잘게 쪼갤수록 비용 측면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예. 네. 그래서 일단 프라이싱 뭐 아까 애니메이션. 다양한 옵션들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온디맨드 형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트래픽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형태, 뭐 게임을 처음 출시했거나 뭐 스파이크가 있거나 좀 언프레딕터블 할 때 쓰실 수 있는 옵션이고 제일 유연하죠. 예, 그렇지만 이제 비용적으로는 가장 이제 높은 형태 옵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게 온디맨드죠. 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면 바로 디폴트로 그렇죠. 네. 사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06년부터 이제 온디맨드 프라이싱을 이제 기본으로 제공을 했는데 이제 고객분들께서 이거 우리는 항상 켜놔야 되는데 이 온디맨드 자체가 크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고 우리는 좀 스테이블하게 쓰는 대신에 좀 비용을 좀 싸게 썼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요구 사항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또 네. 저희가 고객의 피드백을 받아서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피드백들을 받아가지고 2009년도에 그 리저브드 인스턴스라는 프라이싱 옵션을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저브드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 워크로드는 항상 켜놓을 거야 라고 고객이 커밋먼트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비해서 1년이나 3년 약정 기준으로 온디맨드 대비 최대 72%까지 절감하실 수 있는 프라이싱 옵션이에요. 아마 이거는 뭐 이미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쓰시고 계신 옵션일 거라 이미 기존에도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윤님은 고객사 만나서 네. RI 같은 거 권장을 하실 때 네. 몇 대 몇의 비율로 좀 권장을 하시는 편인가요? 온디맨드랑 RI.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고객사가 어떤 형태의 워크로드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모든 어떤 워크로드가 굉장히 스파이키하고 언프레딕터블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온디맨드를 쓰실 걸 권장을 드리고요. 뭐 게임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플랫폼, 게임 플랫폼이라든지 뭐 웹이라든지 이제 굉장히 스테이블한 오랫동안 운영해 오신 워크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RI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죠. 맞습니다. 네. 뭐 공통된 로그인 서버는 사실 웬만한 게임사들이 전부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로그인 서버는 어쨌든 무조건 켜져 있어야 되는 애니까 이제 그런 애들 RI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로비 같은 애들도 이제 충분히 RI를 이제 고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곧바로 비용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워크로드들은 되도록 RI를 적용하실 걸로 이제 많이 권장을 드렸었죠. 그리고 게임 런칭할 때 바로 RI를 구매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우리 게임이 정말 엄청나게 잘 돼서 1년 내내 그 정도 사이즈 계속 켜놓을 거다. 이제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이 게임이라는 게 어떻게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고객분들께서 이제 런치를 하시고 어느 정도 추이를 보세요. 추이를 보시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스테이블 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럼 스테이블 되는 시점에 이제 RI를 많이 구매를 하시죠.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볼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 추가적인 고객
분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세이빙스 플랜이라는 거를 런치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밖에 이제 저희가 남는 유휴 자원을 고객분들에게 이제 비딩을 통해 가지고 싸게 굉장히 제공하는 그런 스팟 인스턴스라는 오퍼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약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뭐 할인 쿠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할인 쿠폰도 사실은 뭐 조건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조건에서는 이런 뭐 몇 퍼센트 할인이 제공이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조건들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고객분들이. 뭐 어느 리전에 뭐 어떤 에이지에 뭐 어떤 형태 인스턴스에 우리가 이런 할인율을 제공받겠다. 물론 이제 커미먼트를 이제 제공을 하시면 이제 그런 할인율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디스카운트 쿠폰을 이제 구매를 하시면 저 쿠폰의 조건에 해당되는 인스턴스 사용에 대해서는 이제 할인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심플하죠. 심플하고 좀 직접적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카운트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1년 약정이냐 3년 약정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3년 약정을 하면 더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인스턴스 런치하실 때 뭐 패밀리를 선택하시고 사이즈를 선택하시고 또 이제 뭐 OS 같은 플랫폼을 선택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후에 쓰다가 변환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니즈가 있으셔서 저희가 이후에 그 컨버터블 RI라는 거를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변환 RI라고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RI랑 교환을 하실 수 있는 RI예요. 그런 어떤 플렉서빌리티를 제공하는 대신에 그 특정 인스턴스 패밀리 내에서 사이즈만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인스턴스 패밀리도 바꿀 수 있나요? 뭐 M 타입 쓰다가 C 타입으로 인스턴스 패밀리까지 다 바꾸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표준 RI에서도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나눠져요. 뭐 조널 RI, 리저널 RI. 그래서 리저널 RI는 이제 같은 패밀리 내에서 사이즈를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패밀리를 바꾸고 싶으시거나 뭐 OS를 바꾸고 싶으시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컨버터블 RI를 통해서 바꾸실 수가 있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을 했고 또 결제 옵션도 뭐 선결제가 없거나 뭐 절반만 선결제하시거나 뭐 전체 선결제하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제공을 했었죠. 이런 옵션들을 이제 RI에서 제공을 이제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느낀 게 요즘에는 이제 단순 인스턴스만으로 대응하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맞습니다. 서버리스도 많이 쓰시고 또 요즘에 또 컨테이너 워낙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단순한 인스턴스에만 이렇게 할인 받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컴퓨트 어떤 리소스에 대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런 니즈들이 고객분들한테 많이 나왔죠. 그리고 또 지금보다 좀 더 유연해졌으면 좋겠다. 지금의 RI는 어떻게 보면은 리전에 종속돼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넓혀서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AWS가 2019년 그 11월달에 세이빙스 플랜이라는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을 런치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기존에 들어보셨거나 이미 혹은 사용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실 거예요. 세이빙스 플랜은 기본적으로 할인율은 RI랑 동일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RI랑 할인율은 동일한 폭으로 제공을 하지만 더 유연성을 제공한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나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컨셉 중요한 거는 기존의 RI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인스턴스의 컨피그레이션, 어떤 패밀리의 어떤 사이즈의 이런 거 기준으로 우리가 할인율을 제공을 했다면 세이빙스 플랜은 돈의 양에 기반해서 할인율을 제공한다 이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구성의 어떤 종속이 돼서 할인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유연하게 다양한 컴퓨터 리소스들의 할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게 나름 머리를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많이 이제 더 나은 옵션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크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세이빙스 플랜이 있고 그다음에 EC2 인스턴스 세이빙스 플랜이 있어요. 그래서 EC2 인스턴스 세이빙스 플랜이 할인율은 가장 높은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72% 할인. 아까 RI랑 동일하죠. 대신에 요거는 특정 리전, 그다음에 특정 패밀리에 구속이 되어 있어요. 변경을 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대신에
예전에는 안 됐던 OS 변경이라든가 네. 혹은 예전에는 이제 리저널 RI에서만 됐던 사이즈 변경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거 자체도 조금 더 유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컴퓨터 세이빙스 플랜이 있어요. 이제 컴퓨터 세이빙스 플랜은 이제 이름에서도 보실 수 있겠지만 다양한 컴퓨터 리소스에 대해서 제공하는 할인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리전의 제약도 없어요. 아. 컴퓨터 옵션도 뭐 EC2도 되고 뭐 파게이트도 되고 네. 람다도 됩니다. 그래서 아, 다양한 맞네요. 컴퓨터 옵션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요. 인스턴스 패밀리도 원하시는 대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높은 유연성을 제공을 하죠. 기존과 달리 굉장히 높은 유연성을 제공하는데 반면에 이제 조금 더 낮은 할인율, RI로 따지면 전환 클래스, 컨버터블 RI와 동일한 66%의 할인율을 최대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세이빙스 플랜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이 앞에 나와 있지만 시간당 사용량을 기준으로 약정을 하시게 됩니다. 아. 예전에는 특정 인스턴스 타입을 몇 개를 구매하실 거냐 이런 식으로 약정을 하셨다면 지금은 우리가 시간당 얼마를 쓸 거다라고 1년, 3년으로 약정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인스턴스 컨피규레이션에 바운드돼서 구매하시는 옵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옵션을 구성해서 좀 더 이제 유연성을 제공하려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RI와 세이빙스 플랜이 뭐가 다르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아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세이빙스 플랜이 RI가 제공하는 모든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모든 옵션들을 동일하게 제공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유연성을 제공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스카운트는 어떤 쪽을 쓰든 어쨌든 동일하게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물론 이런 것들이 뭐 그 페이먼트 옵션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턴스 종류라든지 뭐 컨버터블이냐 스탠다드냐 뭐 이런 거에 따라 RI가 좀 달라졌잖아요. 네. 세이빙스 플랜도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컨셉은 최대 66%, 72% 이렇게 동일하게 RI와 동일한 할인율을 제공한다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저희는 잠시 쉬고 다시 세션 2로 더 멋진 세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영상 고정해 주세요. 보고 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